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부수 두 번째 시간. 자, 신체와 관련된 부수입니다. 신체 알파벳 차근차근 익혀갑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한자의 알파벳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얼굴에 있는 신체 기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입, 눈, 귀, 코가 있죠. 자, 한자의 원칙에서 동그랗게 보이는 건 네모나게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자, 입, 눈, 귀, 코 다 네모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입은 개수가 하나라서 여기다 가운데다가 한일자를 써버리면 해일자랑 똑같아져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은 그냥 네모나게 표현합니다. 눈은 눈, 왼눈 두 개 있기 때문에 둘, 이. 귀도 왼쪽, 오른쪽 두 개. 코도 콧구멍 두 개니까 둘, 이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눈과 귀와 코가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귀는 양쪽에 달려있죠. 오른쪽, 왼쪽 양쪽에 달려있으니까 왼쪽으로 삐졌다 생각하고 또 귀에다가는 이렇게 귀걸이를 자주 달죠. 그렇기 때문에 귀걸이, 여기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는, 자, 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오똑한 콧대겠죠. 콧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입, 눈, 귀, 코 다 네모났기 때문에 네모나게 쓰고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니까 이라 끊고 귀는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삐치고 귀걸이라 생각하고 코는 오똑한 콧날이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자, 입은 우리나라 말로는 입이지만 한자음으로는 구, 눈은 모, 귀는 이, 코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갑골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입구자의 갑골문입니다. 입처럼 보이나요? 예,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이 입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한글의 비읍자처럼. 근데 지금은 네모나게, 입은 네모나게만 씁니다. 그래서 입구라고 합니다. 입구, 입이라고 하고 한자음은 구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눈 목자의 갑골문입니다. 자, 이거는 파란색이 뭘까요? 빨간색이 뭘까요? 자, 우리 눈을 그리고 눈동자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겠죠? 이렇게 눈동자가 튀어나오도록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갑골문하고 달리 진시황태 소전에서는 눈을 세로로 세워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눈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눈 테두리에 눈동자가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눈목이라고 한다. 꼭 외워야 됩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이거는 여기에 기역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 기역, 빼기, 빼기, 빼기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몇 획?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귀, 이라고 했습니다. 갑골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골문의 귀는 지금 귀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모양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귀는 동그라니까 네모나게 쓴다. 귓구멍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귀는 오른쪽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귀에다가 귀걸이를 많이 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빼기, 일자,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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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빼기, 일자,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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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쓰면 되겠죠? 다 이해됩니까? 귀는 뭐라고 한다? 이. 영어로는 ear. 그래서 귀는 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처럼 보이나요? 자, 뭐처럼 잘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했던 이 글자. 자, 이 코입니다. 코. 과연 코처럼 보이나요? 코자. 코처럼 보이나요? 자, 이게 제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빨간색은 어디일까요? 이쪽이겠죠, 이쪽. 이쪽과 이쪽.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뭘까요? 오또가니 콧날이겠죠, 콧날. 그러면 이 분홍색은 뭘까요? 이렇게 왜 여기다 표시했을까요? 자, 갑골문의 1차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3차원으로 그려놓은 거죠. 코는 오똑하게 서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입체감 있게 표현하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문에 들어서는 약간 모양이 더 반듯하게 바뀌고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코도 콧구멍만 보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네모나게 쓰고 콧구멍 두 개니까 두 개, 그 다음에
날렵한 콧날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코자자는 하나, 시오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자, 그 다음에 기역, 빼기, 빼기, 빼기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원래는 코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지금은 코자, 물론 코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무슨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스스로 자라고도 씁니다. 꼭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코 B자입니다. 우리 이비인후과라고 할 때 코 B자. 자, 좀 전에 빨간색이 본래 코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파란색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밑에 있는 요 밭전자처럼 생긴 게 콧구멍을 밑에서 쳐다본 모습이다. 콧구멍을 밑에서 쳐다본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먹으로 한 대 맞았더니 코피가 질질 흐르고 그래서 손으로 찍 닦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는 빨간색이 코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지금은 밑에 추가돼서 코 B라고 한다.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 다 똑같이 빨간색이 똑같은 모양이 있다. 코 같은 경우는 오똑한 콧날, 자, 귀는 양쪽으로 밑에 귀걸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뭘까요? 자, 물고기를 잡아서 물 구워 먹는 그림이죠. 갑골면에도 똑같은 그림이 등장합니다. 자, 이 빨간색 뭐였죠? 저번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불화자의 나무,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그렸나요? 그냥 고기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파란색처럼 그려놓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기입니다. 그럼 고기는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고기는 일단 둥글둥글한 고기 덩어리 이렇게 쓰고, 고기를 보면 반드시 살도 있지만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는 마블링이 있죠. 마블링이 보통 들어가다 갈라지고 해서 시원 모양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근데 마블링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갈라져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또 이렇게 갈라지다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고기라고 한다. 근데 마블링이 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달월자처럼, 그래서 고기 육자를 다른 글자랑 쓸 때는 달월자 모양으로 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고기육. 그래서 우리가 정육점 할 때 그 육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뼈겠죠. 뼈는 왼팔, 어깨, 오른팔, 척추, 갈비, 다리, 골반, 다리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근데 뼈들끼리 서로 붙어 있을 수 없죠. 뼈와 뼈 사이 연골, 살로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고기 육자를 이렇게 쓴다. 근데 좀 전에 봤듯이 고기 육자를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어떻게 모양을 바꾼다? 달월자 모양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뼈골이라고 합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일자, 기역, 일자, 빼기, 일자, 기역, 일자, 기역, 빼기, 빼기 되겠죠? 다 쓸 수 있겠죠? 다시 일자, 기역, 일자, 빼기, 일자, 기역, 일자, 기역, 빼기, 빼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얘는 뭘까요? 자, 마음심이라는 글자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예, 이 가슴 모양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가슴, 마음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색깔을 입혀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모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마음심. 자, 이거는 뭘죠? 아는 사람 있나요? 자, 이게 손수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모양이 손수처럼 보이나요? 아무리 손과 비교해봐도 참 문제점이 뭘까요? 닮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물론 다음 시간에 왜 이런지 갑골문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기 한번 발휘해 봤습니다. 자, 손 숫자는 손이 아닌 것 같다. 그걸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숫자는 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손에서 시옷자 위에만 따고 해서 손은 손이 아닌 것 같다. 좀 아닌가요? 예, 일단은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예, 우리가 발족이라는 글자입니다. 발족. 근데 이 글자에서 발 모양이 떠오르나요? 이것도 역시 문제점은 서로 닮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개인기를 발휘해 봤습니다. 자, 발. 서로 닮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이게 발인가? 우리가 태권도 배울 때 우리 아들이 발차기 할 때 어떤 소리 내죠? 앗! 발로 차면서 앗! 소리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앗! 우리가 눈에 동그랗게 보이는 건 네모나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앗! 동그란 건 네모나게 표현하면 앗! 앗을 좀 한자답게 쓰면 되겠죠. 앗!
앗. 근데 여기서 이응은 소리 있는 이응이다, 소리 없는 이응이다, 소리 없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발휘됩니다. 여기서 또 이거를 이렇게만 써도 발휘됩니다. 발음은 다르겠죠. 이렇게 다 쓰면 발족, 이렇게 네모를 빼고 쓰면 발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갑골문을 보면 발족은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그린 거고 발지자는 발바닥만 그린 겁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발족 하면 뭘 생각을 하고요? 태권도 하면서 앗을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손숫자랑 비슷하죠. 손숫자랑. 예, 털모자입니다. 털모. 자, 그러면 갑골문의 털을 어떻게 그렸나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겠죠. 사람, 그리고 사람 머리에다가 얼굴을 크게 그리고 얼굴 주변에서 수염이 나고 있는 모습이죠. 마치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원래 털은 이렇게 씁니다. 이 털 가닥막이처럼 하나, 둘, 셋처럼 이렇게. 털이 세 개나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털삼. 그럼 털삼처럼 쉽게 쓰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털모자라는 어려운 글자를 또 만들까요? 그럼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L은 뭘까요? L자, 니은자처럼 보이는 이건 뭘까요? 털의 특징이 뭐죠? 자르지 않으면 길게 자란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영어 L자처럼 보인 걸 넣었다? 롱이다. 이 털이란 놈은 자르지 않으면 길게 된다. 그렇게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시옷 첫 번째 빼기 니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시옷 첫 번째입니다. 시옷 첫 번째. 그래서 털은 뭐라고 한다? 털모. 그래서 우리가 털을 없애는 걸 제모한다라고 하죠. 제모.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아는 사람 있나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죽피라고 합니다. 자,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 한번 입혀볼까요? 도대체 왜 이게 가죽일까요? 자, 여기서 이 분홍색을 서로 일치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정확하게 일치가 되네요. 밑에 있는 요 파란 게, 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손입니다. 손을 나중에 갑골문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건 어떤 모습이다? 손으로 이런 거겠죠. 오징어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벗기는 모습.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죽피라고 부릅니다. 쓸 때는 하나 빼기 쓰고 시옷 일자 기억 꺾어 쓰고 이렇게 씁니다. 가죽피라고 부릅니다. 가죽피. 우리 피부할 때 그 피자겠죠. 살가죽.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저는 딱 봤을 때 이거는 모자라고 생각했어요. 마술사들이 쓰는 모자. 근데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그릇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왜 그릇인지 가르쳐 줍니다. 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승용 아저씨가 바가지를 쓰고 나왔죠. 그러면서 이승기가 말합니다. 바가지가 모자가 됐다고. 그래서 모자처럼 생긴 건 뭐가 되다?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릇, 명 쓸 때는 일자, 기역, 일자, 빼기겠죠. 이제 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골문 보면 누구나 알겠죠? 딱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 우리가 먹는 라면 그릇처럼 생긴 거다. 그래서 뭐다? 그릇명이다. 근데 한자에서 그릇이 한자라는 건 밥그릇이나 욕조나 그리면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작게 벌면 라면 그릇도 될 수 있고 크게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릇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릇명. 그릇명. 그러면 그릇명자를 왜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 중에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안 한 게 뭐냐 하면 피를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피혈자입니다. 피혈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릇에 뭔가 빨간 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릇에 빨간 게 떨어지는 모습. 뭘까요? 자, 손에서 피를 내가지고 피가 똑 떨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피라는 건 모양을 어떻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런 모습. 옛날에 혈서를 쓰면서 이런 모습이겠죠. 혈맹할 때 손을 자르고 거기서 피를 내는 모습. 그래서 피혈자에 그릇 명자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체와 관련된 부수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천히 보면서, 반드시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건 다 알파벳, 한자 알파벳, 한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면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